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신검단중앙역 센트레빌 무순위 청약 정보입니다. 얼마 전에도 신검단중앙역에서도 무순위가 나왔죠. 검단에서 무순위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입주 시기는 2026년 10월.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224세대로 생각보다 많아요. 이중 분양 물량이 131세대, 74 타입이 46세대, 84 타입이 85세대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무순인데 74 타입은 3억 8천, 84 타입은 4억 3천 정도입니다. 최고가 기준. 지금 보면 분양가가 절대 비싸지 않죠. 그럼에도 무순위 물량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헬리오시티 그래프입니다. 헬리오시티가 지금 제일 큰 단지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제외하면 제일 큰 단지인데, 센트레빌이 언제 청약이 나왔냐면 2022년 9월에 청약이 나왔습니다. 또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뚝 떨어졌을 시기가 언제일까요? 2022년 9월. 즉 아파트 값이 지금 유일하게 요동쳤던 곳이 이 2020년도 하반기부터 2023년도 중반기까지인데, 요때 분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약 취소나 포기를 하게 된 거죠. 청약 접수일은 1월 20일 화요일부터 1월 21일 수요일 이틀간 하고요. 필요 자금은 실거주를 하게 되면 5천에서 1억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전세를 주면 1억 3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특이사항은 통장도 필요 없고요. 재당첨 제한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전매 제한은 3년이지만 입주를 하게 돼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전매는 풀리게 됩니다. 즉 웬만한 제한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시세 차익은 약 1억 5천 정도 생각합니다. 분양가 대비 40%죠. 분양가가 약 4억 정도인데 1억 5천 수익이면 진짜 40% 수익입니다. 제한사항은 비규제라는 거. 오늘 순서는 이렇게 볼게요. 기본적인 청약 정보 보고요. 배치도 평면도 자금 계획 시세 차익 마지막 입지까지. 기본 정보를 보겠습니다. 해당 단지는 민간 분양이 아니라 공공 분양입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 1224세대 중 자녀 세대 131세대, 74 타입, 84 타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보시면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요건, 소득, 그리고 과거 당첨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뽑습니다. 그리고 재당첨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고요. 모든 규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해약한 세대에 기선택한 옵션 내역으로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요 점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10가구 미만이었으면 제가 그 세대를 다 정리할 텐데 총 131세대라 그 세대 하나하나를 다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LH 공식 홈페이지 가서 이 모집 공고문을 보면 각 세대별 동호수 그리고 선택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세대마다 다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옵션 선택 금액이 다 다르다 보니 관심 있는 평형 위주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접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에서 21일, 당첨 발표는 28일입니다. 자, 총 물량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총 1224세대 중에 요번에는 131가구가 나와요. 74 타입 46가구, 84 타입 85가구, 단일 평면입니다. 74 타입은 모두 74A 타입, 84 타입은 모두 84A 타입. 분양가 및 소유 비용을 볼게요. 분양가는 자,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3억 8,400부터 4억 1,700까지 있고요. 84 타입은 저층은 4억 3,500부터 고층은 4억 7,200까지 있습니다. 자, 다양하죠. 그리고 여기에 옵션과 발코니 이런 걸 다 더하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같으면 제가 표를 정리해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0세대가 넘어요, 무순위가. 그래서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서 기본 분양가 대비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대를 좀 세밀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모집 공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사항이 중도금이 없어요. 중도금 없습니다. 이거 유념해 주세요. 중도금이 없어서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계약금 10%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잔금 때 90%를 내야 됩니다. 제가 세부 옵션은 너무 많아서 못 가져왔지만, 자, 지금 무순위로 나온 동호수를 대략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동별로 정말 저층부터 고층까지 다양해요. 무순위는 솔직히 웬만하면 저층 위주인데 고층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의 일반 분양이라고 보셔도 무관할 정도로 정말 좋은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74 타입이든 84 타입이든 본인 여건에 맞게 자금 여력이 되시면 84가 좋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봐볼게요. 신검단 중앙역 센트레빌이 여기에 위치해 있죠. 신검단 중앙역이 일직선에 있습니다. 근데 가까워 보여도 1km 정도 거리예요. 여기를 확대해서 보시면 딱 남동향 남서향으로만
구성이 되었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74 타입과 84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마다 74 타입, 84 타입을 다 고루 분포해놔서 어느 동이든 다 좋을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리고 모두 판상형이라는 점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서 뻥뷰를 한번 찾아보면, 자, 남서향으로 이렇게 보면 그나마 좀 뻥뷰가 나오겠죠. 만약에 완전 서양이었으면 풍경체에 뷰가 막힐 텐데, 그래도 남서향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다 보니 뷰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1동부터 4동까지 남서향 뷰가 그나마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요 우측동 있죠. 6동, 10동, 11동의 남동향, 여기 같은 경우엔 거의 여기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서 뻥뷰가 나오겠죠. 그리고 바로 앞에 요 단지들, 맨 앞동 남서향, 남동향은 바로 앞에 고등학교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은 또 낮죠. 학교 특성상. 그래서 5층 이상만 되더라도 뻥뷰가 가능하죠. 옛날에는 도로 옆 동은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해서 사실 선호하지 않았죠. 하지만 요즘엔 창호나 샤시들이 워낙 잘 나와서 도로 옆 동들이 전망이 잘 나와서 많이들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망이 좀 좋은 동 위주로 한번 살펴봤고요. 요 1동 같은 경우엔 요 남동향이 1, 2, 3, 4, 5 라인이 이렇게 뷰가 나와요. 지금 동과 동 사이가 정말 넓죠. 그래서 단지 뷰를 정말 끝내주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배치도를 보니 동간 간격을 정말 널찍하게 신경을 많이 쓴 느낌입니다. 평면도를 살펴볼게요. 74 타입, 84 타입 모두 4배의 판상형입니다. 완전 똑같죠? 자, 74 타입 예로 보시면 4배의 판상형은 거실 필두로 방 3개가 같은 양을 보죠. 그래서 거실이 남향이면 모든 방도 남향이다. 판상형이다 보니 요 마통풍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판상형 가장 큰 특징이 방 3개가 아래로 깔리다 보니 드레스룸이 다른 평형 대비 이렇게 넓게 구성되죠. 그리고 74 타입임에도 알파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4개라는 점 너무 좋죠. 그리고 현관 바로 앞에 현관 창고 정말 유용하죠. 그래서 수납 공간이나 방 크기 그리고 방 개수 모든 게 완벽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도를 보면 정말 74 타입 고루 분포했고요. 84 타입도 고루 분포했습니다. 자, 이제 자금계획을 살펴볼게요. 자, 74 타입과 84 타입은 요 분양가에다 플러스 알파 정도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실거주할 때와 전세를 줄 때를 비교할 수 있는데, 실거주할 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TV 70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은행 재원 대출과 정책 대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은행 재원 대출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은행 재원 대출은 무슨 기준이냐? 입주 시점 감정평가의 기준입니다. 자, 입주 시점 감정평가액은 각 은행마다 달라요. 그래서 좀 예측이 좀 불분명할 수 있는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74 타입은 약 5억 정도 예상을 해보면요, 5억에 70% 3억 5천만 원이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소유비용 4억에서 3억 5천을 제하면 약 5천만 원이 필요하다. 84 타입은 5억 5천 정도 예상합니다. 여기에 70%면 3억 8,500, 그래서 총 소유비용 4억 5천에서 3.85억을 빼면 6,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좀 러프하게 볼 수 있고요. 정책 대출을 보겠습니다. 디딤돌이나 보금자리가 있죠. 분양가가 5억 미만이라 둘 다 가능합니다. 여기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분양가 기준입니다. 원래 KB 시세나 표준시가 등 다양하게 보지만 현재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이고 전매 제한 때문에 분양권 거래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분양가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분양가 기준으로 보면 74 타입은 4억이니까 2억 8천 정도 대출이 나오고요. 그래서 소유비용 4억에서 2억 8천을 제하면 1억 2천. 84 타입은 3억 1,500이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비용에서 3억 1,500을 빼면 1억 3,500이 필요하다. 은행 재원이 대출이 훨씬 많이 나오죠. 하지만 금리는 4에서 5%대가 나옵니다. 정책 재원 대출은 은행 재원 대출보다 1억 이상 적게 나와요. 하지만 금리로 따져보면 2%대 금리도 가능합니다. 물론 다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대출,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적어서 은행 재원 대출을 받아도 어차피 이 3억 5천까지 다 안 나온다, 나와봤자 2억 5천이 맥시멈이다 하시면 굳이 은행 재원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죠. 정책 대출로 2억 5천을 받고 그 대신 금리 효과를 누리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개개인의 연봉, 개개인의 자금 상황에 따라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전세를 줄 때를 보겠습니다. 자, 주변 아파트를 볼게요.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를 보면 29평은 2억 7천, 34평은 3억 3천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지금 요 센트레빌도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되겠죠. 특히 센트레빌이 여기 위치했는데
초중고가 있어서 아이 키우는 부모에겐 최고예요. 물론 역과는 멀지만 아이 키우는 집은 차라리 내가 여기서 먼 게 낫지. 아이들을 도보로 통학시키는 게 훨씬 더 좋죠. 부모 입장에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627 대책으로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이 불가능해요. 즉 전세 대출로 분양 아파트 잔금을 치를 시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해요. 이 말은 뭐냐? 올 현찰을 가진 세입자를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주장이라 전세 매물이 많아서 전세 가격이 떨어질 텐데 올 현찰 세입자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 전세가가 확 낮아지겠죠. 그래서 전세가를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4평 호갱노노 전세 시세를 가져와 봤는데 약 3억에서 3억 7천 정도, 4억까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34평을 3억 3천, 29평은 2억 7천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소요 비용 74 타입은 4억에서 2억 7천을 빼면 1억 3천, 84 타입은 4억 5천에서 3억 3천 전세 보증을 빼면 1억 2천 정도. 그래서 1억 초반 금액이 필요하다. 내가 전세를 줬을 경우엔. 특히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2년 동안 전세를 돌리고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시세 차익을 봐보겠습니다. 먼저 29평을 보면 자 주변 아파트들이 29평이 4억 중후반, 여기는 6억이네요. 이렇게 4억 중후반에서 6억에 거래되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 입주권 거래입니다. 입주한 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양도세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다운 거래나 손피 거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올바른 거래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주변이 4억 5천이니까 여기도 시세 차익이 분양가 대비 한 6, 7천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거래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주변 시세를 고려해 보면 29평은 약 5억 5천 정도, 34평은 6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 자, 센트레빌이 여기 있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디에트르 더 에듀라는 곳이에요. 2023년 10월에 분양한 단지입니다. 23년 10월에 분양한 단지인데 자 청약 경쟁률을 보십시오. 물론 경쟁률이 뭐 3, 40대 1이 나오진 않았지만 7대 1을 기록하고 34평 분양가가 5억 6천입니다. 5억 6천임에도 34평이 완판되었다는 말은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가격이 분양가보다는 어느 정도 먹을 게 있겠다 싶어서 쓰는 거거든요. 즉 5억 6천, 분양가 5억 6천에 발코니 확장비는 옵션을 다 하면 넉 잡고 6억 정도란 말이에요. 즉 여기 가격을 6억 이상으로 보니까 여기에 분양을 들어왔겠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센트레벨 시세도 6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4평은 6억, 29평은 5억 5천. 즉 분양가 대비 둘 다 1억 5천 정도 시세 차익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입지를 한번 봐볼게요. 건단 신도시를 보면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아라역 인근, 신검단 중앙역 인근, 검단 호수공원역 인근 아파트들이 요 3개의 역 주변으로 좀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센트레빌은 검단 중앙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예요. 현재는 아라역 인근 아파트들이 지금 시세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검단 중앙역 인근은 교통 호재가 있어요. 뭐가 있냐? GTX-D 연장 호재가 있고요. 5호선 연장 호재가 있습니다. 물론 결정난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신검단 중앙역을 요 교통 허브 역할로 만들려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라역의 시세를 리딩하고 있지만 요 아라역 인근의 시세 리딩 관심이 요 신검단 중앙역으로 올 확률이 매우 높죠. 보시면 요 센트랩이라고 신검단 중앙역까지 1km 거리로 상당히 멉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점은 뭐냐? 주변에 공원이 정말 많고요. 초중고가 바로 도보권입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정말 좋아요. 이게 센트레빌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대형 세대수라는 거. 보시면 제가 아라역, 신검단 중앙역, 검단 호수공원역 주변으로 제가 아파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라역의 인근을 먼저 보시면 대부분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입주한 아파트예요. 가격대는 7억대. 자, 신검단 중앙역을 보시면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입주해요. 보시면 다 4억대 가격이죠. 보면은 다 분양권입니다. 그래서 입주한 지 2년이 되지 않아서 올바른 거래라고 보기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검단 호수공원역 인근 2026년도부터 2027년도 입주 예정이고요. 다 5억대 분양했습니다. 아무래도 분양 시기가 아라역 1부, 신검단 중앙역 2번, 검단 호수공원역 3번 순서대로 보다 보니까 갈수록 분양가가 비싸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5억 원대 분양했는데 입주한 지 2년이 되지 않아 이 또한 올바른 가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라역이 시세를 리드하고 있죠. 그런데 곧 신검단 중앙역으로 관심들이 옮겨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아, 왜 이렇게 무순위 물량이 많지? 다 포기한 거 보면 별로인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청약이 22년 9월이었어요. 22년 9월이 언제냐? 바로 여기. 아파트 값이 폭락하던 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도 눈에 보이는 시세 차익이 1억 5천 정도죠. 근데 누가 보면 1억 5천, 에이, 1억 5천 먹으려고 여기를 들어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양가를 보십시오. 분양가가 74 타입은 3억 후반이에요. 3억 후반을 넣고 1억 5천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수익률이 40%죠, 당장. 아,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청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신검단 중앙역 센트레빌 청약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또 유용한 청약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